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우리 실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죠. 실기 점수 15점인가요? 뭐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뭐 이런 것들이 늘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도 매회 두 문제죠. 세법이 5개인데 부가가치세가 3개고 소득세가 2개고. 근데 소득세는 성격상 암기할 게 더 많지요. 그죠? 일단 가봅시다 하면서 복습이 좀 되셨나 아니면 또 참고로 보실 게 있나 확인 점검하세요. 이 문제 답이 몇 번이냐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답은 다 있어요. 그죠? 내가 이거 아니라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자, 먼저 소득세는 6가지 종합소득과 종합소득, 2배 사근 연기, 2배 사근 연기, 그죠? 근데 제가 2배 사근 연기했는데 저게 뭐다냐? 이런 분들은 문제 풀면 안 돼. 이론부터 하셔야지. 그 다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하는 거죠. 분류과세를 합니다. 종합소득, 퇴직, 양도소득, 분류과세. 6가지 종합소득 2배 사근 연기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고 그리고 일부는 분리과세되는 게 있죠. 우리 시험에서 분리과세되는 대표적인 2가지 그냥 빨리 외워야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하고 또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그죠? 요거만큼은 무조건 일단 그냥 툭 치면 툭 그냥 말이 나와야 돼요. 최소한 이 정도는. 근데 분리과세가 뭐다냐? 분류과세가 뭐다냐? 막 이러고 있는 분들은 문제 풀면 안 돼요. 이론 하셔야 돼. 이론. 카페로 오세요. 저희 카페로. 카페 어딘가 아시죠? 김쌤 유쌤 전산에게 카페로 오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그다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입니다. 열거주의인데 단 이자나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다. 그래서 비슷하면 이건 이자소득으로 보겠다. 배당소득으로 보겠다 이거죠. 결론은 이거 다 맞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죠. 분류과세. 분리와 분류를 못한다 그러면 이론 강의실로 오세요. 그 다음 소득세 설명 중에 틀린 걸 찾으랍니다. 자,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도 있죠. 분리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고 맞고 누진과세, 초과 누진세율 최저 6에서 현재는 45%죠. 현재는 45%, 6에서 45%까지 누진과세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법인으로 보지 않는 한 소득세법이 적용한다.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잖아요. 근데 법인격이 없대. 법인격이 없으니까 법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면 개인적인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거 맞겠고 답은 4번. 응이과세가 아니라 응능과세라고 그래요. 말이 좀 어렵죠. 한자라 능력, 소득 돈 버는 거 능력.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야. 아예 안 내지는 않고 조금 내거나 환급 받고 이러죠. 환급 받아도 낼 건 낸 거니까. 어쨌든 이런 능력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응능과세입니다. 응능 말이 어렵죠? 응능과세. 그다음 소득세법 설명인데 옳은 거 맞는 거예요. 저도 지금도 그러는데 옳은 거 해놓고 틀린 걸 찾고 옳지 않은 거 했는데 맞는 거 찾고 이러면서 헷갈리고 많이 보셨죠? 이해되시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늙으면 다 더 그래요. 더 그래. 자, 과세기간 1월부터 12월이고요. 예외는 뭐요?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랬잖아요. 학교는 뭐 3월부터 시작돼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은행 같은데 금융권은 4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또 있어요. 맞아요? 아니죠. 이건 아니고 옳은 거 아니고 1월부터 12월이 맞고요. 변경은 안 되는 거죠. 선택 변경은 안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은 신규 사업자 개업할 때와 폐업할 때 이게 다른데 이건 없죠. 예외가 딱 2가지죠. 사망했을 때. 그리고 아예 이민 출국했을 때. 그럼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 전날. 출국했을 때는 출국일인가요? 그거 외에는 그거 비거주자가 되는 그런 경우 외에는 없어요. 이제 과세 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그냥 정해져 있죠. 이거는 법인 이건 법인세 법인세 할 때로 그 법인 사업 기간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소득세죠. 우리 지금 소득세. 요거는 법인세예요. 됐죠? 틀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이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근데 소득세는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업 개인이죠. 개인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말이 안 나와 자꾸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그래서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고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나 국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이죠. 달라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과세 원칙 기억나죠? 그 다음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모든 소득이 하라가 1번에 있었죠? 어디 갔니? 1번에 분류과세 있잖아요. 분류과세. 분류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고 맞죠? 무조건 모든 항상 무조건 반드시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웬만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세요. 그럼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리고 그럼 답이 4번이겠지? 뭐요? 과세기간은 여기 1번에 있던 거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안 받죠. 상관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1월부터 12월. 예외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망하고 출국. 사망했을 경우와 출국했을 경우에만 기간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그냥 1월부터 12월이고 요거는 법인세일 때 어쨌든 이건 선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소득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 원칙 예외는 사망과 출국. 됐죠? 그 다음 이것도 뭐야? 이번에는 틀린 걸 찾으래요. 틀린 내용을 찾아냅니다. 종합과세고요. 모든 소득. 조금 아까 했는데? 방금 했잖아요. 모든 소득 합산하여 이 얘기하면 일단 의심해라. 분류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고. 그럼 답 나왔나 본데? 그죠? 이건 조금 아까 있던 건데 소득세 과세 기간은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안 받는다. 맞고 이자와 배당,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열거주의다. 이것도 조금 거시기인데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맞고 여기서 이자와 배당 소득은 열거주의가 아니라 뭐였죠? 유형별 포괄주의잖아요. 이것도 틀렸는데 그럼 답이 두 개인가 봐요. 답이 두 개야. 1번하고 3번 둘 다 틀려요. 근데 사실 우리 시험이 관대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게 틀렸지 이렇게 둘 다 인정되지만 어떤 시험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완전히 틀린 건 이거 완전히 틀렸죠. 원칙적으로 열거주의는 이자 배당 소득을 제외하고죠.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자와 배당 소득이지 연금은 아니잖아요. 또 연금 아니지. 어제는 이거 틀렸고 그 다음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는 이거 맞다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물론 분리과세나 분류과세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험은 이의 신청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복수정답입니다. 복수정답 맞을걸요? 그죠?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맞아요. 1번 3번 됐어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 납세 의무자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거주자가 되려면 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 1년 아니잖아요. 1년이 아니라 183일인가 1년이 365일이니까 그거의 절반 183일 이상 거소 1년이 아니죠. 틀렸고 답인데 그럼 또 답이네. 그 다음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외 소득에 납세 의무가 없다. 국내만 하니까 같은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소득세법상 납세 의무자이고 틀린 걸 찾으래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에 통상적으로 머무르는 머무르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면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걸로 본다. 맞죠? 이런 걸 따로 써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것까지 책에다 다 쓸 수는 없죠. 기본소에 이런 경우까지 다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원래는 세법에 보면 이제 소득세법이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 한번 조문 보셨어요? 사실 이것저것 다 봐야지 나와요. 이건 좀 그냥 법에는 안 나오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데 가봐야 돼. 근데 교재에다 이런 내용을 다 예를 들어서 기본 원칙적인 내용만 싫지 이런 세부적인 외국 항행하는 경우 어쩌고 이런 것까지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거는 세법책 이따만한 거 있죠.
세법 개론 이런 책 보셨어요? 세법 개론 이런 책은 1200, 1500페이지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봐야 돼 원래는. 그래서 이 내용을 만약 처음 봤다 그러면 오늘 이렇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국내에 거소를 둔 기업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것도 책에서 본 적이 아마 없죠? 기본소에 이거 써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 다음 날부터, 날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가 거주하는 기간이다. 그다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지가 있거나, 이건 아까 한 거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맞아요. 그럼 뭐요? 영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경우에 무조건 비거주자로 본다.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은 아니에요. 영국의 시민권자나 뭐 이거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이거지. 무조건 비거주자가 아니라 국내에 만약에 183일 이상 거소를 하거나 그리고 주소지가 있거나 그러면 거주자가 되는 거죠. 영국이든 뭐든 영주권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주자 요건. 거주자 요건이 여기 있죠.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경우 그때는 거주자예요. 자, 참고로 이런 건 있죠. 또 외국 군인 미군 노른자라서 미군들이 근무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영사 외국인 대사관 이런 직원들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 있죠. 비거주자로 보는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기본서도 좀 보시고 관심이 있으면 그 법 조문도 어차피 우리가 자격증만 따고 끝 그러면 상관없는데 어차피 실무에 나가면 세법이 제일 많이 써요. 회계는 솔직히 저 회계 선생이지만 저 세법 별로예요. 저 세법 외우고 이러고 싫어하는데 어쨌든 사회 나가면 세법을 더 많이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법 조문 같은 것도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아요. 법령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보자. 그럼 여기에 저는 참 여기 법령센터 이렇게 줄겨찾기를 해놨는데 법제처 있어요. 법령정보센터라고. 그럼 여기에다가 소득세법 이렇게 치면은 소득세법 나오고 시행령 나오고 시행규칙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득세법을 읽어보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이건 그냥 소득세법이에요. 여기에서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 거주자란 어쩌고 저쩌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잘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어쨌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들, 우리 지문에 나왔던 거, 비거주자라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다. 영국이고 시민권자고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밑에 나오고 그다음 여기 납세 의무, 거주자, 또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어쩌고 저쩌고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밑에 막 나와요. 밑에 이게 뭐라 나오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언젠가는 납세 의무 법인 이런 것도 나오고 어쨌든 언젠가는 여러분도 이 법전을 이미 봤거나 아니면 봐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행령 여기 시행령이 또 25년 1월 그리고 또 25년 1월 뭐 해가지고 시행령이 막 나와요. 언제부터 적용될 거.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시행규칙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 조문도 여러분이 2배 사근연기 여기 나오잖아요. 2배 사근연기, 퇴직, 양도 이런 거 다 나와요. 소득에 구분해가지고 쫙 써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 과세기간, 납세지, 뭐 원천징수 경우 납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써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과세기간 아까 우리 했는데 과세기간 어디 갔니? 모르겠다. 어쨌든 아니면 컨트롤 F 눌러가지고 과세기간 이런 거 찾아도 되고 과세기간 이런 식으로 찾으면 여기 과세기간 개시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나올 거예요 계속. 그 다음 거 하면은 필요한 거 나오겠지.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뭐 어쨌든 여러분 세법 규정도 여러분 자꾸 찾아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답은 나왔고 그 다음 뭐다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우리가 지금 세무이급에서는 두 가지 배우니까 세무 1급 넘어간 법인세까지 배우죠. 공통점이 아닌 거. 그럼 공통점이 뭐뭐 있다라고 따로 정리해놓고 공부하지는 않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국세라는 건 공통점 맞죠.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납부 자진신고죠. 맞고 종가세 종가라는 건 가격을 기준으로 왜 과세표준 정할 때 금액을 기준하잖아요. 금액 가격 돈을 기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은 그럼 1, 2, 3번 다 똑같은 얘기예요. 맞아. 그럼 답이네. 답은 4번 누진과세. 부가가치세는 10%잖아요.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 물론 빵프로 영세율도 있지만 영세율. 근데 소득세는
소득세는 6%에서 45%까지 초과 누진세율. 이건 다르죠. 공통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뭐 있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도 이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지요. 그다음 소득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대상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걸 찾아라 이거지. 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게 뭐냐 했더니 사례금. 근데 뭔가 돈을 줄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뭐 사례금이든 계약금이든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로 받든 뭘 받든 간에 내가 받으면 원천징수 주면서 원천징수 하고 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의해서 받는 금품 뇌물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알선 수재 및 배임 수재에 받는 금품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근데 이거는 기타 소득이 아닌데 알선 수재 그리고 이거 뇌물 같은 거 이런 건데 원천징수 하고 주나? 원천징수 대상인가? 그건 아니잖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금품 뭐가 됐든 사례비가 됐든 사용료가 됐든 계약금이 됐든 어떤 이런 것들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돼. 근데 알선수재, 배임수재 이런 거는 일종의 뇌물 같은 거 이런 쪽이라 어서 이거 뉴스에 나오는 소리 아니에요? 정치인들 배임수재 어쩌고 배임이다. 저 공직에 있는 사람들 배임 뭐 횡령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원천징수 의무가 없죠. 당연히 있으면 이상하지. 원천징수 하고 줄게 말이 안 되지. 그다음 또 나왔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걸 찾으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걸 찾으랍니다. 이건 또 뭐냐? 연금소득, 부동산 임대 용역, 면세 인적 용역, 퇴직소득.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거.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거. 네, 이거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 용역하면서 원천징수 하나? 이제 그것도 이상하죠.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받아. 원천징수? 아니죠. 연금이나 퇴직소득 같은 거 다 원천징수 하죠. 인적, 면세되는 인적 용역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지? 면세되는 인적 용역. 저기 뭐지?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인적 용역 면세가 대표 뭐 있더라? 뭐 있죠? 뭐 있지?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 인적 용역 중에 면세되는 거. 교육 중에 저처럼 이렇게 참 이게 아니고 학교 교사들 이런 경우는 고용돼 있어 하는 거죠. 이런 거 면세죠. 그죠?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 원천징수 하고 주잖아요. 세금 떼고 월급 주죠. 연금 퇴직 이런 거 당연히 원천징수 해야 되고 인적 용역이 생각이 안 나.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이나 직업학교 또는 이런 인강할 때는 저는 근로관계를 맺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면세되지 않고 저기 이거예요. 저거 뭐지?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넘어가자. 그다음 또 똑같은 문제인데 소득세법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닌 거, 원천징수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죠? 지금도 갑근세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갑근세라는 말은 이제 옛날 구닥다리 말이에요. 옛날에는 갑종 근로소득세, 일종 근로소득세인데 요즘 이런 말이 없어. 그냥 소득세예요. 갑근세가 아니라 그냥 근로소득세야. 그냥 소득세인데 아직도 우리는 한 번 입에 박히면 안 고치죠.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박혔다고 해도 안 고쳐요. 재무상태표인데 대차대조표. 근데 재무상태표는 고쳤는데 BS는 안 고쳐. 희한하죠. BS는 대차대조표일 때 이기고 지금은 BS가 아니라 FP 파이낸셜 포지션인데요. 뭐 그렇다 치고 근로소득세. 양도소득도 원천징수를 해야 되나? 양도소득 내가 건물 같은 걸 10억에 사서 15억에 팔면서 소득이 발생해서 원천징수 세금 때 좀 이상하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죠.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죠. 퇴직소득 아까 위에도 있었고 기타 소득 중에서 원천징수 복권 같은 거 복권이 대표적인 저기 기타 소득이잖아요. 근데 원천징수 하잖아요. 그죠?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아니문이다. 그 다음 11번. 에이? 이런 게 어려운데. 이런 게 어렵잖아요. 소득을 만약에 100만 원씩 지급한다면 원천징수 해야 될 세금이 가장 적은 이런 게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죠? 원천징수 세율을 외워야 되잖아요. 비영업대금 이익이 25%죠. 25%.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이 3.3%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납니까?
3.3%. 저도 강의할 때 일단은 사업소득이지만 저 강사 제 직업학교나 학원에서 받을 때 3.3% 뗀다 그랬잖아요. 왜 3.3이랬지?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가 또 이 10%, 3%에 10%니까 0.3%. 결론은 3.3 뛴다고. 봉사료 같은 건 5.5. 봉사료는 없죠. 봉사료 같은 건 5%, 5.5 뛰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이런 것들은 3.3%, 3%대입니다. 3%. 지방소득세는 빼고 소득세니까 10%. 그게 3%예요, 3%. 그 다음 일시적인 문예창작, 강연소득 이런 거 몇 프로지? 이게 어렵죠. 이거 뭐야? 8% 그리고 20%일 때도 20%도 있고 뭐 종류 따라 달라요. 그다음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데 실명 확인이 안 되면 비실명 아니면 이거 그 차명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이 세잖아요. 이건 최고 세율이 45%지 지금. 최고 세율 때리는 거죠. 그럼 가장 적은 건 2번인가 보네. 그죠? 2번인가 보네. 왜 이래 이거. 자, 2번 이거. 에헤이. 어디 갔니? 자, 요건가? 자, 2번이죠. 2번. 3% 최저. 하여튼 요런 것들이 세율 외우는 게 저도 외우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외우는 게 참 안 돼. 까먹고. 어쨌든 이건 쉽지 않죠. 이런 문제가 시험 보러 가면 되게 어려워요. 자, 그다음에 이건 아닌가? 이건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것은 지금까지 아닌 걸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원천징수 해야 되는 거. 뇌물이나 알선, 수재, 배임 수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천징수 없는 거랬죠. 그리고 왜 부동산 임대 여기 나왔네. 부동산 임대업자로 임대료 받을 때 원천징수 하고 받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원천징수 안 하는데 일용 근로자든 아니면 통상 그냥 근무자든 상시 근로자든 간에 근로자의 월급 줄 때는 원천징수 하고 주죠. 그죠?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인 건 4번 됐죠? 넘어가네. 자, 그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네. 이 문제 또 이런 문제 제일 싫어. 진짜. 왜 또 외워야 돼. 그죠? 원천징수 세율이 가장 높은 거부터. 아까는 낮은 거부터인데 이번엔 높은 거부터래. 낮은 거 원천징수 세율이 뭐 3%, 5%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여기는 또 뭐 있냐? 어렵네. 여기 비실명은 높은 거죠. 비실명 이런 거. 실명제 우리 금융거래 실명제인데 비실명 같은 건 높아요. 근데 높은 거부터니까 나가 앞쪽에 있어야 되겠죠? 나가 앞쪽에 있어야 돼. 그럼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일 것 같은데. 그죠?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이 몇 프로냐? 야, 이런 게 어렵지. 그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몇 프로지? 애매해. 기본서 얼른 찾아봐야 돼, 이게. 찾아봐야 돼요. 이게 아마 30%일 거예요, 아마. 얘는 비실명은 최고세율 때려 맞으니까 지금 소득세 최고가 45%고. 그럼 나 다음에 가야. 그 다음 이거 봉사료 3%에서 5%였잖아요. 3%에서 5%니까 봉사료. 그러니까 그 부가세 면세되는 그 인적용역이 3%였고 그 다음 봉사료 수입이 5%였죠. 이거 5%죠. 그 다음에 3억 이하의 복권. 복권은 무조건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20%. 3억 초과할 때는 3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나가라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쉽지 않죠. 어려운 겁니다. 예, 맞죠? 13번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첫 번째 파트 소득세 일반은 됐는데 100회 이후에 나온 게 있나 확인해 봅시다. 100회 이후에 나온 거 있나 또 확인해 봅시다.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죠. 분류과세고 여기서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도 있으니까 어쨌든 맞고 두 번째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죠. 주소지였잖아요. 주소지였어요. 부가가치세가 사업장 소재지였고 그 다음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 그 다음 산출세 계산할 때 6에서 45%까지 초과 누진세율이죠. 그죠? 45%까지. 단계도 되게 많아졌죠. 참말로. 예전엔 6에서 40인데 지금은 45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의 차이가 몇 프로냐. 지금은 몇 프로 할까? 39%인가? 지금은 39% 차이 나네요. 이런 것도 물어볼 때 있어요. 예전에. 참고로 넘어가고 그 다음엔 또 뭐냐.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아까 뭐 나왔던 문제 같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죠. 거주자는 국내 국외 모든 원천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죠. 맞고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틀렸죠? 그 다음에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이다. 뭐 아까 위에 나왔던 거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기본서 있는 거하고 지금 문제 기출 문제지 있는 거랑 지금처럼 이렇게 기출 문제를 쭉 모아서 풀어보다 보면 분명히 보다시피 반복되는 문장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빨리 또 익히는 거지. 그리고 자주 못 보던 것들은 또 기본서 또 한 번 더 찾아보고 그리고 법령센터 법령정보도 직접 한번 열어보고 이러면 그 자체가 공부니까. 그 다음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거주자가 사망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이다. 1년 기본 원칙 맞죠? 그 다음 사망했을 때는 1월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죠. 사망일까지 사망한 날 여기까지죠. 말일이 아니에요. 사망한 날. 출국했으면 출국한 날. 그럼 틀렸죠? 그럼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고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건 허용 안 된다. 임의 없어요. 법인세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다음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기간은 1월부터 출국한 날까지 사망한 날까지 출국한 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망한 날까지 출국한 날까지가 과세기간이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참 싫다고 그랬죠. 원천 징수세율이 낮은 거부터 가장 낮은 거. 그럼 가장 낮은 건 사실 제일 적은 게 그 저기 3% 5%가 있었잖아요. 인적 용역.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 용역, 사업소득 인적 용역이 있고 봉사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 최저세율이 6%잖아요. 6%짜리가 6에서 45인데 6%짜리가 일용근로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실명은 제일 세. 그 낮은 거 물어봤으니까 2번은 일단 탈락. 그게 45%였죠. 45%.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 이익이 25%인가 그렇죠? 25%. 그 다음 복권 당첨금 중 3억 초과분이니까 30%예요. 30%의 지방소득세가 붙어서 33이지만 일단 소득세는 30. 얘는 25. 얘는 40. 비실명 45. 그럼 답은 나왔네. 일용근로자 6%. 일용근로자가 제일 낮은 세율. 물론 인적용역 이거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이걸 제외하고 봉사료 수입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세율이 일용근로자예요. 그럼 이 중에는 4번이지. 쉬운 거 아니죠. 어려워요. 그거 외우는 게 어려워. 이건 아니네. 이건 다른 거네. 자 일단 그래서 총론 부분은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진 않았죠 지금 100회 이후에. 근데 100회부터 현재까지 107회가 시행됐으니까 8번 시험 봤지. 8번 중에 4번 나왔네. 4개 나왔네. 그러니까 뭐 평균 2번에 1번 정도 평균 잡으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기본서인 문제지에 있는 문제랑 지금 이 100회 이후의 문제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어차피 그 카페에 보면은 100회 이전 기출 문제도 쫙 올라가 있잖아요. 그럼 또 세무사 홈페이지에 보면 과거 기출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쭉 다운받아 가지고 소득세만 또 몰아서 이렇게 풀어보면 아마도 암기할 때 도움이 되겠죠. 자 이래서 총론 파트 일단 마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